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11월이라니요. 네, 특별한 11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더웠던 올 여름만큼이나 올 가을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11월 첫 영상으로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10월 10일 날 발표되었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페터 한트게의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역대 수상자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소장하고 있는 책을 살펴보았더니 제가 2017년부터 노벨 문학상에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구매하고 읽어왔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책을 정리하고 살펴보면서 페터 한트게의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작품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은 작품이어서 읽기도 수월했고요. 워낙 좋아했던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읽었는데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 추억을 더듬어 가면서 페터 한트게 작품 되게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싶었던 페터 한트게의 작품을 더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미 읽었던 세 작품과 새로 구매한 2권의 책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19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2명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시 미투 파문으로 발표가 연기되었던 2018년도 노벨 문학상과 함께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2018년도의 수상자는 폴란드의 소설가 여성 올가 토카르추크가 수상을 했고요. 2019년도 노벨 문학상은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게가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예상이지만요. 아마도 할리먼의 세신과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당시 페터 한트게의 소망 없는 불행과 올가 토카르추크의 방랑자들이라는 작품을 같이 구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첫 번째로 읽었던 이 책 소망 없는 불행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른 작품을 2권 더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관객 모독이고요. 그리고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의 불안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터 한트게의 다른 작품을 좀 읽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목이 유독 마음에 들었던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라는 작품과 어느 작가의 오후라는 작품까지 이렇게 2권을 더 구매를 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페터 한트게의 작품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험적일 수 있고 좀 생소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다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작품이지만 분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망 없는 불행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담은 산문인데요. 이 책에는 아이 이야기라고 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담은 글도 함께 수록이 되어 있어서 소망 없는 불행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편안하게 또 새로운 느낌의 글을 필요로 하신다면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권 한 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리먼에서 발표한 2024년도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선정 이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을 굉장히 잘 표현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터 한트게 역시 할리먼에서 수상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독창적인 언어로 인간 경험의 주변부와 그 특수성을 탐구한 영향력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 라고 말이죠.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페터 한트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실험적이고 독창적이고 특수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 세계의 매력을 가진 작가가 페터 한트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동문학의 거장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작가이지만 페터 한트게가 등장할 당시만 해도요, 문학계 이단아로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언어와 삶의 탐구로 이어져서 그만의 문학이 탄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학 작품에 대해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질서를 추구하는 세계를 만들어감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굉장히 순도 높은 설렘과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하고요. 페터 한트게의 작품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작가와 작품으로 시선을 좀 넓혀 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먼저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알아볼까 하는데요. 페터 한트게는 1942년도 12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법학을 공부했던 인물이었는데요. 법학을 공부하던 중 47그룹이라고 하는 젊은 예술가의 모임과 인연이 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하게 된 작가이고요. 아버지는 독일군 출신, 어머니는 슬로베니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47그룹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 서독의 문인들이 전쟁의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결성한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을 조금도 속이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묘사하는 사실주의 문학을 지향하겠다라고 표방했던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페터 한트게가 왕성하게 문학 작품을 썼던 그 시대는 종교와 신앙, 철학의 힘이 좀 쇠퇴해 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과학과 인간이 차지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었던 시기에 47그룹의 영향과 함께 현재의 페터 한트게의 문학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의 나이 24살, 1966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카프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능력은 47그룹 작가들보다 백과사전이 더 뛰어날 것이다. 문학이란 언어로 만들어진 것, 그 언어로 서술된 사물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기면서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서술하는 도구인 언어에 대해서 아주 깊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작가이고, 그러한 과정을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페터 한트게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어이없게도 독일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페터 비에리, 그리고 1969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극작가였던 사무엘 베켄트와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는데요. 뭔가 익숙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좀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3권의 책을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짧은 글이 가지는, 예를 들면 단편이나 시에서 함이나 상징이나 함축이나 생략이 많았을 때 독자가 어렵다,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하는 책, 아리송한 책들을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 괜찮지만, 이거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너무 친절하지 않아서 끝까지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되기도 한데요. 그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의미 있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수월한 작품부터 시작을 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비약적인 전개, 그리고 진행이 빠르고 생략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딱딱하게, 그리고 차갑게, 덤덤한 어조로 심플하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좀 약간 지나치게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페터 한트게가 고민해 왔던 언어에 대한, 그리고 그 언어를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작가의 작품 세계로 이해하면 조금 더 작품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권 한 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가장 먼저 읽었던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목 여러분,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프지 않으세요? 이게 불행 없는 소망이라고 한다라면 너무너무 행복한 제목의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요. 이렇게 소리내서 소망 없는 불행이라고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이 책은 자살을 했던 어머니의 일상을 회상하면서 글을 써가는 산문이면서 그 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글이거든요. 1971년도에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자살했던 어머니의 죽음 소식으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굉장히 강렬한 그런 소설책입니다. 1990년대 초반 농부의 5남매 중에서 넷째 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굉장히 영특한 인물이었지만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인물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삶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욕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와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힘들고 아팠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시대에 억압받았던 여성의 삶을 굉장히 담담하게 서술해 가는데요. 어머니의 삶을 좀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동시대, 그 시대 여성의 삶에 대표성을 띠는 삶의 모습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작품이에요. 가까이에서 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보아서 굉장히 세밀하고 깊이 있는 데까지 알지만 그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감정을 더하거나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굉장히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그런 문장들이 오히려 조금 더 슬프게 만들어주는 그런 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살 소식이 비통한 슬픔과 아픔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삶의 마감에 대한 존중? 또 한편으로는 안도한 작가의 마음이 문장에서 느껴지는데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어머니 혹은 그 시대 여성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살로 오히려 그 삶이 편안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 역설적인 표현 때문에 마음이 덤덤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어머니의 이렇게 자살 소식이 실려져 있는 기사로 시작을 하거든요. 또 이런 기사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인상적인 첫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첫 문장을 조금 읽어봐 드릴게요. 케르텐에서 발행되는 신문 폴크스차이통 일요일자 부고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토요일 밤 A면의 51세 가정주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 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으로 이제 첫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쓰려고 하지만 이것이 조금 왜곡될 때가 있고요. 누군가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미화해서 쓰고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은 빼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과 감정들이 텍스트로 전환됐을 때에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해내는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를 고민해왔던 페터 한트게의 담백한 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조금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접근하기 수월한 책이어서 페터 한트게의 첫 번째 작품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 책은 한트게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희곡 작품 관객모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또 강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연극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활발히 무대에 오르는 연극으로도 유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상영이 되는 것 같은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요. 글을 읽었을 때에는 좀 헉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첫 작품이 좋았기 때문에 이 헉헉하면서 읽게 되는 그 새로움조차 좀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첫 작품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읽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렇게 굉장히 짧은 글이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터 한트게는 비틀즈의 빅팬이었다라고 하고요. 비틀즈가 만들어내었던 전 세계적인 문화적 혁명을 엄청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은 1966년도에 첫 공연을 올렸던 배우와 동료에게 바치는 헌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마지막 쪽에 존 레넌이 등장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 비틀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던 작가라고 합니다. 페터 한트게는 관객모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형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연극에서 탈피해서 또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어떠한 언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연극이 아니라 무대 대신에 관객 자체를 주제로 삼고요. 언어가 아니라 소리나 질감에 더 주목하는 그런 연극을 올리게 됩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연기하고 어떤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욕을 퍼붓기도 하는 듯 언어 유희나 모순으로 가득 찬 말들을 마구마구 내뱉다가 마지막에는 물까지 끼얹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페터 한트게의 작품과 문학에 대한 실험적인 언어 자체에 대한 탐구를 엿볼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6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였는지. 작품 해설까지 있기 때문에 겨우 64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작품이어서 편하게 또 독특한 실험 정신이 있는 그런 글을 좋아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카톨릭 성당에서 신부와 신자들이 번갈아 올리는 기도를 귀 기울여 들을 것. 축구장에서 외쳐대는 응원 소리와 야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 데모하는 군중들의 구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것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희곡하고도 좀 느낌이 다른 서술이어서도 좀 독특했던 기억이 나고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던 작품이어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지금 좀 드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책인데요. 이 표지 그림과 제목이 왜 이렇게
찰떡이라는 생각이 드는지 제목을 듣는 순간 굉장히 몰입하게 되었던 기억이 나고요. 페널티킥 앞에선 골키퍼의 불안이라고 하니 이 제목만 들어도 네, 뭔가 그 불안이 확 느껴지면서 도대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네, 궁금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축구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페널티킥을 찰 때 키커와 골대 사이의 거리가 약 11m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골키퍼는 그 11m라고 하는 간격을 사이에 두고 네, 상대 공격수가 언제 어디로 또 어떤 속도로 찰지 모르는 그 공을 향해서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강력한 슈팅을 막기 위해서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쫄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바라보는 관중의 입장에서도 너무 떨리는데 그걸 막아야 하는, 물론 훈련이 된 프로 선수이지만 정말 긴장하고 떨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페터 한트게는 축구를 비유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와 인간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서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골키퍼였던 주인공은 건축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현장 감독이 자신을 그저 흘낏 올려다 보자 그것을 해고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공사장을 바로 떠나버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우스운, 어이없는 에피소드이기는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그 거리에서 느끼는 소통의 부재와 불안, 오해 등의 사회적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것도 좋았고요. 또 지나치게 환경과 사람, 조건과 외부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인공의 성향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가지는 소통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타고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사회 안에서 가속화되는 불안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이야기에 공감이 되면서 또 가슴이 한편 아리기도 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불안으로 비롯되는 소통과 왜곡,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그로 인해서 더 불안은 커져가고 더 예민한 감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삶에 휘둘려가는 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저를 더 많이 보게 됐던 것 같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흐름으로 빠르게 쫓아가면서도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치유도 되었던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많이 두껍지 않아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꽤 유명한 골키퍼였던 요제프 블로흐는 건축 공사장에서 조립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하러 가서는 자신이 해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략이 굉장히 많아요. 뭐지 막 빠르게 쫓아가야 되는, 그리고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지 느낌이나 생각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사건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어서 또 허겁지겁 따라가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편안한 호흡으로 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책이어서 이 책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권의 책 가볍게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이 책을 먼저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 작가의 오후라고 하는 저는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거든요. 책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언젠가 거의 1년 동안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래로
작가에게는 자신이 과거에 썼고 앞으로 쓸 수 있다고 느낀 문장 모두가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주인공이 작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페터한틱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도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요. 네, 작품 해설을 제외하고 이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고, 책의 크기도 크지가 않아서 되게 편하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뒷표지에는 이런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12월의 오후 그날의 작업을 마친 작가가 집을 나선다. 그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관과되고 경시된 것, 그러나 말할 만한, 더 정확하게는 쓰고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물들, 풍경들, 사람들을 아주 천천히 지각한다. 그리고 숙고한다. 지나간 것들, 그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관하여 오랜 세월 무수히 지각되어 왔지만 결코 이해받지 못했던 모든 것들은 그렇게 그와의 조우를 통해 자유를 획득한다 라는 문장이 실려져 있습니다. 네, 문장 되게 좋네요. 네. 어떤 초기 작품이 다소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이었다라고 하면, 네, 후기 작품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의 느낌으로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네,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글인지 또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네, 긴 이별을 위한 편지라고 하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소설인데요. 어느 작가의 오후 역시 네, 작가가 주인공인 소설의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책도 주인공의 직업이 작가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의 아내의 직업이 페터한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것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어떤 한틱의 어떤 이야기와 삶이 깊이 있게 반영된 작품이라고 하네요. 첫 번째 짧은 편지, 그리고 두 번째 긴 이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성된 소설입니다. 이렇게 민음사와 그 열린 책들과 다르게 편집이 조금 더 촘촘하네요. 글자 크기가 굉장히 작고, 일부의 짧은 편지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제퍼슨가는 프로비던스에 있는 한적한 거리다. 이 거리는 상업지역을 끼고 이어지다가 노리치가로 불리는 도시 남쪽에 이르러서는 뉴욕 방향으로 빠지는 출구 도로로 이어진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9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고, 네, 2009년도에 프란츠 카프카상, 그리고 1985년도에 짤츠부르크 문학상, 그리고 1973년도에 실러상, 그리고 1973년도 같은 해에 게오르크 비히너상을 수상을 하기도 한 작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작품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존에 제가 읽었던 세 작품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빨리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책 두 권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페터한틱의 소설책 5권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향이 제 삶에 미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하셨던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상이 뭐가 중요해? 네,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는데 한강 작가님께서 이번에 수상을 하고 나니까 좀 상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을 한번 정리하는 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강 작가님 못지않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작가들 중에 한 작가의 책을 꽤 많이 구매한 작가들도 있어서 이렇게 한 분씩 소개해 드리기도 하고 또 나머지 책들은 연도별로 해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영상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가을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서정이었습니다.